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아울렛몰 총격 사건으로 한인 가족 3명도 사망했고 생존한 어린이도 중태입니다. 한 옷가게 직원은 손님 12명을 대피시키고 숨졌습니다. 경찰에 의해 숨진 용의자는 육군 출신의 경비원이었고 사건 당시 전투 무장을 했으며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표시하는 패치를 옷에 달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부터 상원 의원까지 공화당 정치인들은 정신건강이나 기도만을 말합니다. 바이든 주지사는 기도만 말하지 말고 살상무기 금지 법안을 만들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량 총격 사건이 202건입니다. 텍사스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자와 홈리스 피플을 돕는 쉘터박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비드 당시 시행되던 타이틀 42가 끝나면서 이민자들 숫자가 늘어날 시점에 생긴 사건으로 하원은 목요일에 이민에 관한 법안에 투표합니다. 오늘은 거의 all about 텍사스입니다. 남침례교 목사였고 텍사스 주의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 19살 인턴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제명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5월은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 유산의 달입니다. 그런데 아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미국 사회에 속하는 느낌이 없고 인종별로 가장 없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소외감이 심하다는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후변화 운동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협회 등의 영향력 있는 기구에서 아시안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자율이 올라도 주택금리는 내려가자 주택구매 심리지수는 지난 2년 사이에 최고까지 올랐습니다. 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텍사스에서 이제 이름까지 다 나왔고 미국 매체에서는 신원 확인은 2명만 엔지니어 1명과 인도계 여성 1명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그 달라스에 있는 한국 그 영사관에서 남편과 와이프 37살과 3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은 변호사였고 또 와이프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주말이니까 3시 30분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울렛에 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하려고 갔겠죠. 아들 2명을 데리고 갔는데 어린 아들 3살짜리 아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숨졌고 5살짜리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지금 병원에서 그 인터뷰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태라는 것까지만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에 무장괴한이 이제 아울렛 그 H&M 몰 그 앞에다 차를 대고 바로 이제 차에 나와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뭐 안으로도 들어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레이첼 리라고 하니까 중국계인지 한국계인지 모르겠는데 생존한 여성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아시아계가 많아요. 그쪽 지역에 뭐 백인도 있고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 있고 지금 건맨이 혼자 저지른 사건이고 경찰에 의해서 숨졌지만 사람들이 대피할 때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땐 전부 손들고 나오잖아요. 나 무기가 없다는 것을 표기를 하는 거죠. 어린 아이를 안고 나오는 아빠, 엄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토요일 3시 30분에 댈라스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뭐 2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댈라스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아울렛이니까 20마일 정도면은 가깝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떤 레이첼 리라는 여성은 H&M 그 파킹을 스토어 앞에 세우고 안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막 총소리가 나고 100발도 더 쐈다고 하죠. 한 남자가. 그런데 이제 점원이 그 직원이 사람들을 12명을 모아서 화장실 옆에 있는 그 창고에 넣고 그리고는 다시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레이첼 리 씨를 포함을 해서 12명은 전화를 막 911에 걸려고 해봤지만
신호가 터지지 않았었고 그렇게 숨죽이고 막 울고 걱정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와서 밖에 나가봤더니 시신들이 막 있었고요. 스토어 안에도 H&M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 스토어잖아요. 싸고 패스트 패션이고 또 패셔너블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를 도와준 그 점원도 숨져 있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일들.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 아울렛몰 주말이었으니까 부모님들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충격받은 모습으로 나오는 H&M 그 스토어 보이네요. 왼편에 그런 것들 지금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는데 6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20살, 27살, 그리고 이렇게 한인 부부, 30대 부부와 3살 아들, 남의 일이 아닌 거라니까요. 이 총격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용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살의 남자고요. 마우리시오 가르시아.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당시에 AR-15 스타일 총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핸드건도 있었고 전투 장비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하고 H&M 앞에 이제 아울렛에 가면은 쫙 그 스토어 앞에 파킹 그 랏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킹을 하고 이렇게 쏜 겁니다. 그리고는 가슴에는 RWDS 약자죠. 아주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신나치 그의 그 소셜 미디어를 그 연방 수사국이 다 점검을 해봤더니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고요. 육군 출신이랍니다. 최근에 이제 경비원을 했지만 그리고 경비원 자격증이 몇 년 전에 2024년도 4월에 어떠한 이유로 중지가 됐지만 아마도 현재로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2018년까지 육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육군에서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전역된 것으로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취재 결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과는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필 그 달라스 아울렛몰에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주의 주지사인 그렉 에버트가 이제 팍스에 당연히 출연을 하죠. 팍스에 출연해서 총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신 건강이 문제다. 더군다나 육군 출신이었고 그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말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나중에 취재한 결과가 육군 출신인데 그런데 정신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텍사스주가 이제 정신건강기금으로 30억 달러를 승인할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위험한 범죄자들 손에서 총도 빼앗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정신이 안정되지 않고 한인들 가운데서도 정신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다 이렇게 대량 살상을 저지르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AR-15과 같은 총이 있기 때문에 대량 살상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 사람을 진압을 하지 못하죠. 따다다다다다다 총을 쏘기 때문에. 그리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본인이 연방 상원 의원이 각 주별로 2명밖에 안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트위터에 와이프죠. 하이디 지난번에 뭐 칸쿤에 같이 갔었던 텍사스 사람들 추워서 꽁꽁 얼어 있을 때 따뜻한 칸쿤에 갔다가 본인만 짐 싸가지고 왔었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하이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디와 나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딴딴딴딴 쓰고 또 이 비극으로 충격을 받은 그 콜린 카운티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드 크루스가요.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해에 누구보다도 어느 연방 상원 의원보다도 총기협회에서 총기 로비 자금을 많이 받은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의 하원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총기를 규제해야지 되는 개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룹이요. Moms Demand Action
행동을 하십시오 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니까 뭐 짐작하실 수 있겠죠. 총격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님들이 많이 가입돼 있겠죠. 그곳을 이끌고 있는 샤논 와트라는 분이 당신이 그가 총을 갖게 AR-15을 갖게 도왔잖아요. 테드 크루스에게 한 말입니다. 총알도 탄창을 수십 발을 그렇게 한 번에 장전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전투복 차림의 그 같은 도구도 당신이 그 용의자가 가질 수 있게 도왔잖아요. 그는 당신도 다 일어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같은 총격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과 같은 테드 크루즈와 같은 총기 권리를 지키려는 극단주의자들이 역사의 잿더미 속으로 애쉬가 돼서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하는 아주 그 가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드 크루스 연방 상원 의원이 그 텍사스 지역의 락하트라는 지역에서요, 16명이 열기구로 그 핫에어 볼룬 이거 타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고 나니까 난리를 치면서 안전 규칙을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열기구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아울렛 같은데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희생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훨씬 적죠. 그리고 누구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인이라든가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겠으나, 그런데도 그것을 막는다고 그 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개혁그룹 어머니들은 하시는 얘기가, 열기구 그곳에서는 우리에 대한 그 안전 규제를 만들어라 하는 돈을 많이 의원들에게 주면서 로비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키고, 총기협회에선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같은 로비가 있기 때문에 총기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rek의 배우 조지 타케이 씨가 얘기를 합니다. 테드 크루스에게,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있으나 마나한 것보다 더 나쁘다. 소용없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 또 다른 트위터에는 이런 때에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신성모독입니다.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건 신성모독입니다. 또 다른 트윗은요, 그 기도하는 그 기계, 기도 그 머신을 껐다 켜보긴 하셨습니까? 제대로 작동하는 건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많은 가족들이 저녁 식사에 그 가족들이 앉았던 의자가 비어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살상 무기 금지 법안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라. 그러면 즉시 서명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방 뭐 건물 등에 그분들 정말 황망하게 가신 분들이잖아요. 한인 부부와 아이를 포함을 해서.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는 뜻으로 이제 조기를 개항을 했습니다. 올해로 201번째였는데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발생해서 적어도 대량 총격 사건이 202건이 됐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전체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총기로 본인을 스스로 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대량 총격 사건은 용의자 빼고 4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부상한 사건을 말합니다. 텍사스주는요, AR 스타일의 총을 구입하는 나이를, 이건 AR 스타일은 그래도 21살까지로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안 해주고 해서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이 다음 주라고 하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이 일로 통과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텍사스에서 너무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우발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도 19명의 학생이 숨졌는데도 아무 일 안 했는데 뭐 8명이 숨졌다고 무슨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는 해보지만, 그래서 주말에 이 사건들을 다 말씀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틀 연속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오하이오주, 메릴랜드주, 미주리주, 뉴저지주 많은 지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이것도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인데 이 사건은 또 이민과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됩니다. 브라운스빌이라는 지역인데, 브라운스빌이라는 지역이 5월 11일이 되면은 연방 정부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비상사태에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에게 미치는 그 같은 영향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 타이틀 42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타이틀 42가 공공 안전을 염려해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쪽 남쪽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임시로 좀 넘어오기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던 것조차 풀어집니다. 그게 풀어질 때 브라운스빌이라는 곳이 이쪽을 통해서 많은 그 이민자라든가 난민이라든가 서류 미비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이민자와 홈리스 피플을 돕는 쉘터 박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인지 로버 아시죠? 여러분들 그 SUV 그 자동차를 타고 한 남성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8명이 숨졌는데 대부분 거의가 베네수엘라 남성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목격자들이 이 경우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들이 붙잡았답니다. 그런데 총을 쏘기 전에 막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나와봐야지 아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약물에 중독돼 있을 수도 있고 사고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지금 목격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의도적일 수도 있다 하고 이게 어제 아침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서의 사건은 2주 통로이기 때문에 이제 국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어떠한 그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는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될 테고 이 점은 또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경제와 이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선거 투표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이슈라고도 하니까 아무튼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의 전부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명, 16명. 여기는 부상자가 더 많네요. 10명이 다 부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경찰도 다쳤다고 하더군요. 잠시 뒤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은 바로 컴퓨터를 켜잖아요. 컴퓨터를 켰는데 뭔가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름이 바로 뉴스와 연결이 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켰거든요. 그랬더니 컴퓨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의 예술 작품으로 배경 화면을 맞춤 설정해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이 제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에 새로운 테마를 확인하세요. 야, 이제 남들이 이렇게까지 알아주네요. 에이션 아메리칸 그 퍼시픽 아일랜드의 문화유산의 달이 5월 달입니다. 2월 달은 흑인의 문화유산의 달이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쭉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10개는 넘는 한 20개 조금 넘는 작품인 것 같은데 그 구글이요. 구글 그 표시를 하는데 그 그림이 구글은 늘 이제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에이션 아메리칸 그 화가라기보다 그 미술가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저거 제가 다 해보다가 어떤 건 T라는 그런 그 제목의 것이 저는 좋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메뉴바에도 전부 그린으로 들어가서 보기에 저 하얀색이 좋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크롬을 쓰시고 구글을 쓰신다면 구글 거기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런 때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거든요. 코리안을 이용해라 하면은 뭐 어디 가서 영어로 얘기해야지 되는 경우도 코리안이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게 또 안전하고 그쪽 분야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안이 있으면 전화 회사가 됐건 은행이 됐건 다 그 코리안을 그래야 또 그분들도 또 봉급받고 여러 가지가 또 힘이 세지잖아요. 점점 거기에 기금을 많이 넣고 구글에 이러한 것들도 크롬에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의 예술 작품으로 크롬 배경 화면을 맞춤 설정해 보세요. 제가 볼 때 한인 아티스트 작품도 있을 텐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네, 이런 달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션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가장 미국 사회에 속하는 느낌이 없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선 언어도 편하고 음식도 그렇고 의료 시스템 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더 그렇다. 이 차별은 에이션 아메리칸 여성보다는 에이션 아메리칸 남성에게 많은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에이션 아메리칸 여성이 더 강하답니다. 연례 보고서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에이션 아메리칸 특히 여성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젊은 여성들이 아무튼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사회 추적 인덱스 스태터스라고 뭐 약자로 아주 길어요. 제목은 뭐 Social Tracking of Asian American in the 뭐 US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반은 미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만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에 속하고 내가 미국에 속해 있다. 그리고 미국이 나를 받아들인다. 시민권자라도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백인들 가운데서도 백인도 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백인들도 있겠죠. 백인들은 미국에 속하고 미국에 받아들여진 기분이다. 57%가 그런 느낌입니다. 57%면은 그래도 백인은 뭐 많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22%. 라티노보다도 흑인보다도 미국에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적습니다. 라티노 24%, 흑인 24%입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재단과 변화를 위한 아시안 아메리칸 연합체라는 곳이 있어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TAF라고도 읽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조사를 한 건데 여기가 기금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뭐 기업가 제리 양 같은 사람이 돈을 막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재단 자체가 2억 5천만 달러 2021년도 한창 이제 팬데믹 생기고 할 때 설립이 됐는데 2억 5천만 달러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의뢰해서 뭐 여론조사도 하기도 하고 또 히말라야 캐피털 헤지 펀드의 매니저인 리루 이런 분들도 여기에 돈을 많이 댑니다. 자신의 그 문화, 유산, 인종적인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뭐 비영리 재단 등등 해서 많은 이제 서로 함께 연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직장이나 학교 또 공공교통수단 등에서 차별이나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어떤 그 미국에 살면서 파워나 주도권을 내가 잡았다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한답니다. 이건요. 이제 이민 오고 나서 초기에 조용히 살아야지 돼 하는 부모님들의 교육도 커요.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 될 때가 아니라 미국식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미국식대로는 뭐를 요구하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이건 미국식 아니라도 그런데 미국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여러 인종 그룹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아예 미국인의 82%는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또 그 퍼시픽 아일랜더들이 미국의 뭐 6.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인구. 근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이 뭐 아무튼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에이션 아메리칸 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제키 챈, 브루스 리, 그리고는 뭐 요즘에는 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루시 리우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중국계 배우요. 그런데 제키 챈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홍콩 사람이죠. 브루스 리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브루스 리도 홍콩에서 자랐죠. 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누구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 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개월 사이에 인종차별을 경험했는가 하니까 이건 또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가 차이니즈 아메리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차이니즈 아메리칸 가운데 4명 가운데 3명이 굉장히 많네요. 12개월 사이에 인종차별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컬럼비아 대학과 뭐 커미리 100이라는 단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도 6,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반아시안 혐오 금지
뭐 교육 이런 것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 돈 쓰세요. 돈 쓰고 이사가 돼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이게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무슨 뭐 사반타 리서치사가 조사한 것도 있고 16살 이상 5,2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그런 결과이긴 합니다. 중간중간 이제 다른 데의 결과도 포함이 돼 있고요. 뭐 뉴스에서 뭐 어디서 조사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정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뭐 일일이 기억하시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카는 기후변화 운동에서도 많이 소외돼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후변화 하면 먼 것 같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후변화 하면은 뭐 꼭 깨끗이 사는 것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 차별까지 연결이 된다니까요. 무슨 예를 들어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많이 뭐 돈 조금 받고 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각계각층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리고 정의 사회 구현에도 앞장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부자, 백인 남자가 주도합니다. 과학은 대부분. 기후변화 과학이잖아요.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아시안 아메리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아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또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돈도 잘 벌고 교육도 잘 받고 있으니까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은 필요 없어 하면서 어떤 회사나 아주 중요한 조직체에서도 아유 케어하지 않아도 잘 아는데 하고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투표율이 낮다던가 이런 것은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70% 정도가 2022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한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많고 많은 조직 가운데서 국립해양대기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National Oceanic and 국립해양대기 오가니제이션 여기에 직원 가운데서 아시안 남성은 4%, 아시안 여성은 3%, 전체적인 인구 비와 비교할 때 굉장히 낮고 거의가 백인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보고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아시안들을 하이어를 안 하는 겁니다. 생태학 이런데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 분야에서 생태학 분야를 조금 늘려야지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쪽 기구에서도 아시안 아메리칸도 또 하이어를 해야지 되고 하는 거죠. 국립과학재단도요. 국립 National Science Foundation도 아시안 거부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이건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교에서 지금 뭐 하버드 대학교 뭐 어퍼머티브 액션 이런 것들 이제 뭐 곧 나오겠지만 그 판결 결과가 나오겠지만 학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도 일부분입니다. 그 학교를 나와서 어디에 갈 때도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이 적용이 되거든요. 아니면 중요한 자리는 다 백인들이 차지하는데 또 구태여 구분하자면 백인 남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백인 여성들도 그 벽을 깨려고 얼마나 싸우는데 아시안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국립과학재단도 아시안 아메리칸을 우리는 소수로 생각하지 않나 하면서 뭔가를 고려사항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데 사실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부자도 많지만 빈곤율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그 아시안 아메리칸 이것도 또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조금 바꿔야지 될 입장이기도 하고요. 뭐 무엇을 연구한다 할 때 정부 기금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사람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가 신청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정부 기금이 뭐 그렇게 많다는 것이 나중에 그 분야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그럼 신청을 해서 남의 기금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실적을 높여야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 물론
AI의 아버지, godfather처럼 정부가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AI 이거 기금 주는 것은 안 한다. 그건 전쟁에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숭고한 목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에이시안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 같은 정부 기금을 신청하는 것도 꺼린다고 하고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가. 나는 뭐 내가 그런데 국립해양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할 것도 아니고 내 아이들도 이미 다 자리 잡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상관없어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앞에 말씀드린 2개의 조직체에서 여러 가지 뭐 대기 오염 이런 것을 조사를 하잖아요. 소수인종 커뮤니티는 공기 오염도가 높은 게 그런 이유랍니다.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된답니다. 부자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인종들이 살고 있는 부자 동네와 백인들이 살고 있는 부자 동네에 이건 모든 수입의 계층의 공기 오염도도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공기, 물, 무슨 뭐 소음, 노이즈 같은 것 있잖아요. 프리웨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거. 그리고 무슨 뭐 메트로가 지나다니고 하는 이런 불리한 조건. 여기에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보고를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5월 달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미국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목소리를 낼 것은 내고 부당하다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경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항상 그 주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꼭 필요한 때 사는 것이 맞을 수 있다. 아주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이 이슈도 비슷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네요. 이자율이 올라도 주택금리는 조금 내려갔고요. 그러자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1년 사이 최고치, 뭐 어떻게 따지면 2년 사이 최고치.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전보다 좀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집을 살 때야 이자율이 조금 내려갔으니까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런 점들은 부분적으로 신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최고로 올렸다. 왜냐하면 모기지 이자율이.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12개월 안에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 전에 조사에서보다 10%가 늘어난 22%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에 다시 6.4%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1년 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5.27%였지만 그래서 지금 집을 살 시기입니다. 지금은 일단 이자율 그렇게 해놓고 조금 변동 이자율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까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3% 올랐고요. 나쁜 시기입니다는 2% 내려갔답니다. 그럼 2% 올라가고 3% 2% 내려가고 3% 올라가고. 페니메가 4월 달에 주택 구매 심리 지수 5.5%가 한 달 전보다 올라가서요. 66.8%. 집을 사고 싶다 하는 이런 심리 지수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그 한 달간의 상승률 5.5% 상승률이랍니다. 그런데 전반에 걸쳐서는 특히 이제 집값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을 하고 여전히 집값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집을 살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텍사스를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내일 이제 투표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텍사스 주의 하원 의원이 주입니다. 연방 아니고 19살 인턴과 성관계를 가진 뒤에 이제 제명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브라이언 슬래튼 공화당이고요. 텍사스주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원이 결국은 그 윤리위원회 무슨 특별 외부 조사가 됐거든요. 은퇴한 판사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19살 인턴에게 4월 초에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게 본인의 아파트에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19살 인턴은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끝내 성관계를 가졌다 이 말은. 그런데 친구에게 다 얘기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프로텍티브도 안 하고 그냥 그 무방비 상태의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음날 플랜 B
낙태약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제명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보고서니까 막 상세하게 나와 있겠죠. 저는 헤드라인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뭐 제명은 쉽게 하지 않아요. 텍사스주처럼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됩니다. 이런 걸 매너 없이 의사당에서 얘기를 했다고 민주당 의원 2명을 제명시킨 공화당 의원들도 있지만 제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지난번에 의원을 제명한 것은 1927년 2명 뇌물 스캔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여러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하원에 직원과는 해서는 안 된다. 인턴도 인턴 직원이니까 하면은 안 된다. 18살, 17살은 아니고 19살이잖아요. 19살인데도 이 45살의 의원이 어느 정도로 그 보수적이냐면은 뭐 어스틴 콘도에서 4월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인턴은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어떻게 뭐 몸을 가눌 수도 없었고 이거는 뭐 합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요. 남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청소년. 가정 특히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목사였고 온건한 공화당의 달라스 지역 공화당 다른 의원을 이긴 겁니다. 너무너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사는 직장에서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19살이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건 none of your business.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언론도 문제지. 4월달 그때 막 얘기가 나왔을 땐 거짓말이라고 가짜를 뿌린다고. 보통 이렇게 약간의 그 뻔뻔함, 상당한 뻔뻔함이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일단 완전히 드러나도 아니라고 우기고 보는 거잖아요. 언론이 가짜 뉴스를 뿌려댄다고 하더니 조사하는 사람들이 전 은퇴한 판사고 이런데 뭐 이걸 가짜로 조사를 해서 4월 며칠 어디서 뭐 어스틴의 콘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금 감면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세금 공제 혜택을 줘야지 된다고 하고 낙태하면 사형에 처해져야지 된다. 드래그쇼 금지한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무슨 뭐 어린이들은 잘 가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재미있자고 하는 남자가 뭐 여자 복장을 한다던가 이런 거 그게 변태적인 성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금지해야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사람은 포식자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차라리 당을 위해서 사임해라. 당을 위해서 사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들리는 얘기네요. 한국에서도 요즘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내일 투표를 하고 당연히 그 텍사스주도 하원 그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제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주에서도 이런 케이스로 제명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본인들이 항상 언론인 하면 저널리스트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저널리스트들끼리 서로 보호합니다. 의회 의원들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본인들끼리 보호합니다. 웬만한 일이 아니면 이 일을 미국의 그 텍사스 주의 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주말에 특별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흑인 조상을 가진 사람들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살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무슨 조상이 노예 여건 아니면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 주택 등등으로 피해를 받건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 10만 달러 조금 넘는 액수부터 최고 12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흑인에게만 그런 안을 권고안이 통과가 돼서 주의회에 보내졌으니까 의회에서 그걸 또 통과시킬지도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이라서요. 그것도 주목되는 미국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그 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이 이런 것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도 무슨 유럽에서 가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짐을 뭐 안전 이유로 인해서 다 실지 않고 승객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음 비행기로 그 짐을 붙여서 뭐 집으로 배달했다 뭐 이런 게 큰 그 불편함을 준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요 지금 통제가 가능한 항공사의 취소 그리고
연착에 대해서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도 웬만큼 하지만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호텔, 뭐 음식값 이런 것을 더 많이 확실하게 하는 것. 이 핏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이 항공사가 이럴 때 절대로 승객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경우 뭐 17,000편이 취소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한 정부의 그 대응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오늘 많이 보도를 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가서 정상회담까지 다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정부들이 했었던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뭐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하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일로 고통받으신 분들, 슬픔셨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여름에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별로 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염수를 방출을 하는데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한국에 시찰단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그 대통령이 미국에 왔었을 때 굉장히 잘해주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식을 조금 하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 매체에서도 전부 한국인들을 완전히 그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시찰 가는 것도 일본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억지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시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전에는 그 시찰조차 막았는데 시찰 가서 똑똑하게 그 많은 장벽을 뚫고 해오면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나마 뭐 좀 아프게 생각한다 하는 것도 그런 말을 안 했었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했다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 주말에 이제 영국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는 보신 분은 보셨을 테고 뭐 화려하더군요. 돈 아꼈다고 하던데. 그런데 입술을 그 스카이 뉴스가 읽었는데 이 찰스 3세 왕은 여전하더군요. 여전히 컴플레인 했대요. 시간들을 말이야 안 지키고 말이야 왕과 왕비가 먼저 도착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공주 뭐 왕자들보다 그런 그 컴플레인. 지난번에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디 사인할 때 뭐 펜에서 잉크 흘렀다고 컴플레인 했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